돈 번거 엄청난 걸 달고 있네. 너 이번에 파랭이는 없어? 왜 파란 게 없어? 초록색이 있나?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저 위에 파란색. 어? 저 대각선 위에 파란색. 뭐라고? 위에 아 여기에 있어? 뭐냐 이거? 고급지다. 왜 국기까지 하니? 오. 치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썼는지 기억나니? 생물의 다양성. 생물 왜 이렇게 왼쪽이 아니냐? 엄마가 왜 이렇게 다르냐? 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했는데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아? 안정성이 높아요. 맞아. 환경이 변해도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걸 측정할 때는 얼마나 적응력이 높냐로 볼 거야.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을 비교할 때 기준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3가지 정도 있었는데. 맞아. 변이가 많을수록 다른 말로 같은 개체군이라도 유전자의 종류가 많으면, 그죠?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해서 또 뭐가 있었을까요? 종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지. 종 다양성도. 환경의 종류가 다양하면, 생태계 다양성이 많으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이런 걸로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한 3분 컷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 바로 적어줄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1.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두 번째, 생물 자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유전자 자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우리 교과서들을 보면 교과서는 항상 여러분을 설득해야 돼.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남을 설득할 때는 항상 근거를 3가지, 2가지까지 들면 사람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통 여기고 3가지부터 설득된다고 우리가 토론 시간에 배웠나요? 그런 거 배우나 모르겠다. 그래서 책에서도 보통 근거를 낼 때 3개 정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도 무조건 3개 이상은 탑재하고 있어야 혹시나 이런 관련 책을 읽는다거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관련 주제로 토의 토론을 할 때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 3개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해, 생물 자원으로서의, 그 다음에 유전자 자원으로서의. 무슨 얘기냐면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해 하기 전에 우리 이 파트를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여러분 비문학 독해할 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적는 건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책이 없거든요. 먼저 핵심종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군집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군집이 뭐예요? 개체. 그쵸. 여러 종의 개체가 모여있으면 우리 군집이라고 하죠. 그치? 거기서 핵심종이라는 단어가 있어. 핵심종은 뭐냐면 군집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종. 군집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종을 우리가 핵심종이라고 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개 더 있는데 무점종이랍니다.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무점종이라는 건 그 군집이나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 영향력이 가장 큰 종, 지배종. 그 군집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향력이 가장 큰. 그 다음에 희소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은 공부해 둡시다. 희소종은 뭐겠니? 희소한 종. 가장 수가 적은 종.
작은 종, 약간 적은 종.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 종, 무점종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거 파란색 나와요? 네. 잘 지워져? 몰라? 아무도 안 쓰셨어? 나오냐 이거? 그렇게 안 이루어지진 않겠네. 바다. 초록색이 있으니까 드디어 다시마를 표현할 수 있고. 다시마 있어. 옛날에 우리 바다 그 빛의 영향 작용 이런 거 할 때 다시마가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중에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녹조류. 오, 갈조류. 갈조류는 자세히 안 해서 그때 기억하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기억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마 갈조류예요. 다시마가 조류라는 건 광합성하는 어떤 플랑크톤 같은 걸 말한다 그랬잖아. 얘가 그런 녀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다시마 국물 낼 때 많이 쓰잖아. 너구리 같은 데서. 그지? 다시마를 끓이면 왜 국물이 맛있어질까? 갈조류가 우려나. 갈조류가 우려나. 그렇지? 우러나오지. 그래. 거구나. 우리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거 여러분 이제 물에 막 불리고 하면 약간 끈적끈적하지 않아? 네. 얘네 몸속에 진액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전부 아미노산들이야. 그래서 다시마를 끓이면 얘 몸속에 있던 단백질이나 이런 게 분해되면서 조금씩 아미노산의 형태로 국물에 녹아요. 고기 국물 왜 맛있어? 기름도 있고 고기를 끓이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이 깨져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국물에 녹아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골국밥, 곰탕 이런 거 맛있는 이유가 아미노산 맛이야. 얘도 아미노산을 막 분비하기도 하고 또 얘 뭐 한다 그랬어요? 빛을 받아서 광합성도 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광합성하면 뭐가 나올까? 산소. 산소가 여기서 방출돼.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시마를 중심으로 이 다시마의 진액도 먹고 이 다시마의 산소도 먹기 위해서 주변에 생물이 많아. 그 생물 중에 한 마리만 얘기할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뭐게? 멍게. 성게. 이때까지 3반만 맞히고 다 틀렸다. 성게. 코로나 아니다. 성게입니다. 성게고 이 성게는 사실 다른 생선이나 동물들이 먹기 싫어해. 가시처럼 이런 게 나 있고 까서 이제 내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아하거든요. 먹기 힘들어서. 근데 먹을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어. 해달. 강물엔 수달이 살고 바다에는 해달이 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좀 높아. 그래서 조개 같은 어패류도 어떻게 먹게? 쪼개서. 조개 두 개를 부딪힌다거나 자기 배에 계속 쳐가지고 깨서 먹든가. 성게 같은 걸로 그것도 손으로 이렇게 깨가지고 먹을 수 있어. 손이 되게 발달했거든요. 얘 머리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면 수달이나 해달을 키울까? 나 잘 모르겠네. 그런 친구들을 키울 기회가 있거든요. 없나? 저는 있었는데 얘는 똑똑해. 그래서 얘네로 실험할 때 좀 마음이 아파. 해보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먹이 실험 이런 거예요. 얘네 지능 테스트 하려고. 근데 지능 테스트 하면 IQ 한 8, 90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반에 누구는 8, 90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돼. 대부분 되더라. 엄청 똑똑했고 똑똑하더라. 어쨌든 해달이 있어. 이 해달 트레이드 마크가 있잖아. 번호 때문에 뭐 맨날 들고 다니지. 조개 같은 어패를 잘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이제 상황을 가정하자. 쌤이 여기서 양식을 하고 있었어. 조개 양식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맨날 놀러 오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놀러 와가지고 내 조개를 막 뺏어 먹어. 그래서 몇 번은 봐줬는데 이제 얘가 친구들 막 데리고 내 조개가 다 없어졌어. 내 이런 농사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끼를 어떡하지 하다가 얘를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어. 포획을 했어.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 보냈다. 미안하다.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 보냈어.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 얘가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성게는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가 없어지니까 뭐의 개체수가 증가해? 성게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이 성게가 이제 뭘 뜯어먹기 시작하냐면 다시마를 마구마구 갉아먹고 그래서 다시마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 생태계가 파괴돼.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단 말이죠. 얘는 단지 조개를 먹고 싶어서 조개를 먹었을 뿐인데 제가 얘를 건드렸더니 이 생태계가 파괴됐어. 그러면 저 상황에서 핵심종은 누굴까? 해달. 해달도 핵심종이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어. 성게? 마지막 다시마도 핵심종이 될 수 있어. 성게는 왜 안 될 수도 있냐면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성게 없앴다고 해서 얘랑 얘가 사라지니? 지금 원인은 해달이랑 다시마 때문에 이 주변 생태계가 망가진 거잖아요. 얘 하나 없앤다고 해서 다시마랑 해달이랑 이 주변 생물이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모른다. 이런 게 핵심종이에요. 그 다음 우점종은 지배종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얘기해준지 모르겠다. 지구를 보면 누가 우점종인 것 같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걸 정할 때 어떻게 정할까? 누가 피해를 더 많이 보고. 그 영향력. 뭐 그것도 될 수 있겠다. 수는 영향을 안 줄까? 네. 면적은 영향을 안 줄까? 네. 이거는 이제 우점종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려우니까 2학년 때 생명과학 1에서 배우거든요. 네, 우리 한번 상상만 해보자. 여러분이 외계인이 우주에서 지구를 봤어. 누가 대빵일까 한번 봐봐. 누가 대빵일 걸로 보일 것 같아. 사람. 지구본 본다고 생각하자. 지구본. 지구본의 색깔 거의 4개밖에 없거든요. 뭐 있어요? 사람. 파랑색, 초록색, 황색,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흰색은 뭐 눈일 거고 황색은 황토 같은 흙일 거고 파랑색은 물이니까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 생물로 보이는 게. 식물밖에 없지. 그래서 외계인 입장에서 지구를 바깥에서 보면 초록색밖에 안 보여. 생물이. 그래서 식물이 지배종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보면 면적은 식물이 짱짱맨이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면 막 누가 활동을 해. 이것저것 하고 나무 베고 불 태우고 막 공장 돌리고 막 하고 있어. 그런 거에서 보면 또 누군 것 같아?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지배종인가 하고 사람을 연구하려고 해가지고 식물도 데려오고 사람도 데려와가지고 현미용으로 막 관찰해. 보면 이상한 애들이 보여. 누가 보이냐? 미생물들이 엄청 많아. 이 사람 하나 몸에 미생물들이 막 6천만 마리 이렇게 있어. 와, 이거는 사람이란 동물인가 미생물 번식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돼. 외계인 입장에서 수로 따지면 또 세균이나 미생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점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 판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구 전체로 보면. 근데 뭐 특정 지역에서는 선정할 수 있겠죠. 우점종은 이런 겁니다. 세균의 지배라는 책이 있어. 선생님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 책에 보면 사람이 가축을 왜 키워요? 돼지나 소 같은 거. 먹기 위해서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통 키웠잖아요. 그죠? 왜 안 죽여? 먹기 전까지 왜 안 죽여? 농사 짓고 쓸 데가 많잖아. 그지? 말도 그렇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이제 바꿔서 해보면 그 사람 주장은 우리 몸에 6천만 마리의 세균이 있고 장 속에도 거의 3천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 대장균 이런 거. 얘네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배탈 내게 하고 탈수시켜가지고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왜 안 죽이고 가만히 냅둘까 우리? 얼마나 좋아. 습도 유지해줘, 온도 유지해줘, 먹을 거 시간 되면 넣어줘.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세계의 지배자는 세균이다. 그리고 세균은 우리를 가축처럼 기르고 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공짜로 다 해주잖아. 그지? 여기 들어있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우점종이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점종을 분석하는 방법은 2학년 때 배워봅시다. 희소종은 알 거고.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서 아까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별 생각 없이 해달을 죽이네. 포획해서 없앴지만 지금 평형이 어떻게 됐어? 생태계가 망가져 버렸죠. 이럴 수가 있어. 또 생물 자원으로서는 우리 밥 먹죠. 그죠? 밥도 다 식물이잖아. 생물이잖아. 또 우리 꽃 같은 거, 면이나 이런 거, 목화, 그지? 번데기나 고치에서 얻는 명주실 이런 거 전부 다 생물 자원이고. 그 다음 벼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게 아니게. 벼를 키울 때 물이 많이 필요하게 많이 필요 없게. 필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해. 벼는. 그래서 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벼를 생산 못 하거든요.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 가득 채우고 거기다가 꽂아. 그 정도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를 사막에서 기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벼들은 기를 수 없는데 얼마 전에 유전자를 막 조합해서 사막에서도 벼를 기를 수 있게 개발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 별 가치가 없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유전자가 우리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에는 우리한테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야 돼. 이 해달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조개 깨는 이 능력이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조개를 잘 깨겠지.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려면 이 세 개를 얘기하면 되고, 조금 안타까운 건 이건 누구 기준이요? 철저히 사람 기준이에요. 형은 예전 우리가 힘드니까, 생물 자원 없으면 우리가 힘드니까, 유전자 자원 없으면 우리가 불리하니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문들은 사람 위주라서 그런 부분 조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하니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유지해서 후손들한테 전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보전이라고 합니다. 보전이란 단어 알아요? 보존이랑 달라. 보호해서 전달까지 하는 거야. 보존을 유지만 하는 거고. 그래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걸 공부해야 됩니다. 감소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돼? 제거하면 유지가 되겠죠. 감소가 안 되겠잖아.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 책을 읽어보면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두 번째, 동식물의 남획과 포획. 세 번째, 외래종. 네 번째, 환경 오염.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을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 동식물의 남획과 포획, 외래종, 환경 오염. 서식지 파괴에 관련된 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동식물의 남획과 포획은 당연히 아까 예시 보여줬죠. 페달 하나 내가 잡으니까 난리 났었죠. 그 다음 외래종 예시는 뭐가 있냐면 황소개구리 알아요? 되게 유명한 친구죠. 황소개구리가 중국이랑 저쪽 미국산 이렇게 두 종류가 어쩌다 넘어왔는데 누가 버린지 몰라. 알았으면 잡아서 사형을 처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수입한 다음에 하다가 잃어버렸거나 방생을 했나 봐. 그래서 걔가 몇 마리 나가면서 일이 시작됐는데, 이 황소개구리는 일단 크기가 커. 보통 청개구리가 선생님 엄지손가락만하게 자란다 하면 황소개구리는 이만하게까지 자라. 개구리가 이만해. 그리고 얘 잡식성이야. 그냥 자기 몸보다 작은 거 다 먹어. 지네, 뱀, 다른 개구리, 그 다음에 그냥 자기 몸보다 작으면 다 먹고, 두꺼비도 가끔 먹고, 자기 몸보다 작다 싶으면 다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태계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식물도 그냥 다 뜯어먹어요. 얘는 되게 특이한 친구야. 그러니까 박살이 났어. 그리고 얘네 천적이 될 만한 친구들이 있어. 새 같은 애들, 개구리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올빼미나 이런 애들. 근데 처음 보는 애가 있는 거야. 내가 아는 개구리가 이만한 게 여기 서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려 보는데 막 움직이고 하니까 무서워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그 황소개구리 보호하자 그래. 바뀌었어 세상이. 한 30년 동안. 왜 그렇게 됐을까? 좋은 게 발견. 그래, 이제 오랫동안 얘가 있다 보니까 얘를 누가 한번 먹어봤겠지. 동물들이 먹어보니까 단백질도 풍부하고 너무 맛있는 거야. 얘가 또 멍청하기도 하고 이동성도 그렇게 안 빨라요. 크기도 하니까 잘 보이잖아. 또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소먹기. 야 황새야, 이 진짜 맛있어. 뱁새 이 진짜 맛있어. 막 먹어. 그리고 우리가 얘가 개체수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실험을 많이 썼어요. 보통 개구리 요만하잖아. 얘 해부하거나 다른 실험했으면 결과가 보기가 어렵거든. 근데 얘는 진짜 완전 크니까, 그리고 키우기도 쉬워. 음식물 쓰레기 다 던져도 그냥 혼자 잘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엄청 많이 키워가지고 실험에도 썼고요. 그 다음 맛있어. 먹어봤냐? 아니요. 황소개구리 뒷다리튀김 이런 거 가끔 여러분이 평생 먹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닭고기 맛 비슷해. 근데 향이 좀 쉐신데 그거 빼고는 괜찮아요. 혹시나 이제 대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이거 처음에 황소개구리 어떻게 먹었냐면 황소개구리 해부 실험을 해. 깨끗하게 한다. 무균 황소개구리로. 그 다음에 우리 뼈를 조립하는 골격 구조 관찰하는 실험을 해야 돼. 그게 이제 황소개구리 실험 세트거든요. 얘를 삶아. 잘 삶았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선배, 후배 이런 게 좀 옛날보다 기강이 강하니까 선배들이 먹어보라 한단 말이야. 추억을 주겠다고. 이제 먹어.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 하거든요. 하고 먹고 나면 그게 약간 닭고기 향이랑 맛이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특유의 비린 맛이 있어. 그냥 우리가 끓이니까. 그냥 물에 끓일 거 아니야. 향신료 안 넣고. 그 상태로 이제 치킨을 한 2주를 못 먹었어. 닭 냄새를 맡으면 개구리 생각이 나. 그리고 엄청 비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먹었었는데 여튼 그런 슬픈 추억이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동물들이 먹고 실험체로 쓰다 보니까 이제 개체수가 줄었어. 얘가 30년 동안 우리 생활에 녹아서 우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핵심종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얘를 다 없애버리면 난리가 날 수 있다. 이거 말고 얘네는 외국계 우리한테 들어온 거잖아. 우리께 외국에 나간 사례가 있어. 장수말벌. 장수말벌 우리 가끔씩 말벌 이따만 하시면 뭐 선생님 손가락만 한 거 가끔 볼 일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밖에 없어. 우리나라 토종이거든요. 독성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해. 제일 크고 제일 강한 벌입니다. 근데 이게 몇 마리 날아갔나 봐. 그래서 미국의 양공장을 막 테러하고 그다음에 메기가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메기 같은 애들은 진짜 더러운 물에도 살거든요. 그 황하강 하류 쪽에 이렇게 어쩌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중국 황하강의 그 토종 생선을 개박살을 냈고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돼지풀, 강아지풀 있잖아. 우리 막 귀엽다 와 이렇게 하잖아. 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농사를 짓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사람이 가서 일일이 막 고르고 일 안 해. 농약 뿌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강아지풀이 벼랑 보리랑 비슷한 거야. 생긴 거 보면 좀 비슷하지 않니? 그래서 농약 뿌려도 얘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농사를 막 짓다가 수확하려고 보니까 벼란다 보리나 이런 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 풀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 강아지 풀이. 그리고 막 다른 걸 키워야 되는 다른 작물을 키워냈는데 막 우리나라 돼지 풀이 자라나고 갈 데가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도 외국에 가면 천적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잘 자랍니다. 이런 예시가 있어.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환경오염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조금만 더. 그러면 이제 쌤이 예시 하나를 안 말해준 게 있는데 그 아마존 불개미 알아요? 아프리카 불개미. 불개미 들어봤어? 얘네는 플라스틱도 씹어먹고요, 나무도 씹어먹고요, 유리도 씹어먹고요, 사람도 공격하고요, 동물 다 공격해. 동물 여러 마리 공격해서 죽으면 뜯어먹고 계속. 이렇게 엄청 위험 1급종이 있었거든요. 그게 2년 전인가 1년 전에 한번 항구에서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 항구에서 2마리인가 누가 이렇게 보다 발견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착각해서 올렸는데 그 멸종 이런 거인 줄 알고 이렇게 처음 보는 개미라서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개미였어. 불개미. 아마존 불개미인가 하여튼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뭔 짓을 했냐면 얘가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차지하고 알을 까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생태계 진짜 박살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에 땅 콘크리트를 다 깠어. 다 까서 싹 다 엎어가지고 다 찾아봤어. 네, 다행히 집은 발견 안 됐는데 모르죠. 그 2마리가 어디서 왔을지 아직 못 찾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몇 년 뒤에. 생태계 파괴. 자료 영상 요건가? 여러분 반에 소리 잘 나요? 아니요. 저거밖에 안 되지. 여기 어디 있던데? 인터넷 내가 연결했나? 그 뉴트리아는 뭐예요? 뉴트리아? 얘도 외래종. 그것도 누가 그거 한 거예요. 방생한 거예요. 데스도 그렇고. 수집하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생선이니까 물에 풀어둔 거야.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옛날엔 쌤도 그 사람들이 뭘 상식하다 생각했는데 쌤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대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고가 왜 이렇게 기냐? 15초 동안 얘기할게요. 대학생 때 선생님이 쥐 실험을 하다 보면 쥐도 얘네가 포유라서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그 실험용 흰쥐들 알아요? 검은 쥐도 사용했지만 얘네 머리 좋아서 이제 내가 맨날 밥 주고 하면 내가 밥 주는 사람인지 알아. 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니까 또 대학원 이제 들어간다 할 때니까 말 다니면서 맨날 쥐 키우고 얘네 보살펴 주고 하면 막 얘네가 막 지금 다 물어뜯고 하면 물어뜯지 마라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정이 생긴 거야. 얘네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처음에는 막 물어댔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손에 막 올라오고 얘네가 막 몸에서 타고 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실험이 끝나면 얘네 실험용 쥐잖아. 다 죽여야 돼. 이제 내가 말 다니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하길래 다 죽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이제 한 마리씩 죽였어. 죽일 때 얘기는 안 해줘. 어쨌든 척추뼈를 뽑아. 그래야 쥐가 바로 죽거든. 다르게 죽이면은 애가 엄청 힘들어요. 뽑으면 바로 신경 차단되면서 악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를 한 20마리 정도 땡기니까 이제 죄책감 때문에 이제 2마리가 남았어. 마지막 2마리가. 아 얘네 어떡하지 하다가 얘는 너무 애들이 막 그 알잖아. 얘네도 똑똑하니까 막 약간 그 살려달라는 그럼 얘네를 한번 그래 어차피 우리 학교 주변에 고양이가 많으니까 그래 얘네 2개 해놓으면 걔네가 처리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싹 보내줬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어. 정확히 2달 뒤에 학교에 쥐새끼가 이야 막 늘어나는 거야. 아 이거 혹시 나 때문인가. 그랬더니 이제 쥐는 또 이제 금방 사그라졌어. 고양이가 막 이야 진짜 난리였다. 야 함부로 이렇게 죽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생태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네. 뭐 소리가 잘 안 나오네. 아 이거 꺼놨나? 들리나? 아 이 소리가 너무 별로인데. 일단 소리가 별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비트가 좀 좋았네. 일을 망치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한 대표적인 게 연어인데요. 우리가 워낙 많이 잡다 보니까 숫자가 막 줄어들고 그러니까 연어를 우리가 인공 수정을 시켜갖고 바다에 돌려보냈다가 걔네들이 이제 커져서 돌아올 무렵에 이제 잡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이거든요. 뭐 상업적으로도 이건 성공적이고 한데 전반적으로 세계 연어 개체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야생에서 암컷들이 알아서 가장 좋은 수컷, 유전적으로 가장 좋은 수컷을 고르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인공 수정을 시켜갖고 내보내는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제일 빠르고 날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큰 놈을 내놓고 걔가 돌아와야 이걸 잡아서 고기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덩치만 큰 놈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갖고 내보낸다는 거죠. 몸집만 허우대만 멀쩡하고 사실은 그렇게 체력이 좋지도 않은 친구들을 만들어갖고 바다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른 우리가 양식에서 기른 저 수컷이 때로 한 2배 정도로 큽니다. 나이가 같아도. 그러다 보니까 저 바다에 나가서 짝짓기를 누가 하냐면 제일 큰 수컷이 하는데 저 친구의 유전자가 그렇게 썩 좋은 유전자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생에 있는 모든 연어의 유전자 군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그냥 계속 낮추고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연어 개체군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줄 알고 개입했다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요. 예전에 아프리카 코끼리 하면 이 상아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에 가면 대부분의 코끼리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요 상아가 별로 안 길어요. 긴 놈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긴 놈들 우리 인간 사냥꾼들이 전부 잡아서 없애가지고 요거 짧은 애들만 살아남아서 걔네들이 짝짓기 해갖고 걔네들의 후손으로 나는 수컷 코끼리
100여 년 만에 저렇게 뒤바꿔 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참 모자랄 텐데 왜 우리가 꼭 끼어들면 언제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케이. 불좀 펴줄래요? 이거 왜 보여줬냐면 이제 우리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방해하는 주범일 때가 많기 때문에 회복해 보겠다고 이제 연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회복해 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연어 개체군을 망가뜨리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 연어 맛있으니까 막 자연산 연어 많이 잡아 먹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연어 수가 엄청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어를 키워가지고 방생을 하자.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연어를 키워서 방생하는데 어쨌든 방생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키운 거에 반 정도는 팔아. 팔고 반 정도 방생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키워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질이 좋고 양이 많이 나와야 상품성이 있잖아. 그지? 그런 연어를 많이 골라냈던 거야. 그래서 걔네를 방생했더니 원래 연어는 날렵하고 빨라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야 된다. 폭포 같은 게 내려오면 그걸 이렇게 막 거슬러 올라야 되는데 연어가 뚱뚱하고 몸집이 커지니까 못 올라가. 그래서 폭포나 강 하류에 그냥 알을 낳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에는 폭포 밑에 알을 낳으면 폭포 물살이 엄청 세잖아요. 그럼 막 알이 막 다 흩어지고 산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산란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잘못 영향을 끼치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거 예시만 하나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래 우리 오늘 토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반에서 쌤이 그 백신 때문에 수업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일단 강의식으로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뭐든 만들어주세요. 다음 시간 풀토입니다. 풀토이. 잠든 친구들 조금만 힘을 내자지 않은데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4대강 사업 알아요? 정치 얘기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잡혀가기 싫어요. 우리나라 대충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큰 내줄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게 4대강 사업이었어.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일단 관광 목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송을 차나 트럭이나 아니면 기차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 물길을 이용해서 바람 타고 하는 게 훨씬 싸. 비용적으로. 그래서 처음엔 돈이 들지만 만들었을 때 우리가 관광선에다가 짐을 실어서 이렇게 보내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다. 한 10년, 20년 뒤에는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께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더 민주주의 느낌이 좀 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좀 더 셌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연어 우리가 많이 먹어서 포획해서 많이 먹으면 우리가 키워서 내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까 해달 같은 것도 해달이 조개 많이 먹으니까 우리 해달 그냥 잠깐 포획해두자. 해달 포획했을 뿐인데 바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진득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3, 4년 만에 급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려면 시멘트나 콘크리트 운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있고 여기 숲이 이렇게 커다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km, 세로 10km 큰 숲이죠. 여러분이 이제 A에서 B로 물건을 옮겨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 터널이나 도로를 만들 것 같지 않냐?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맨날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20km나 되는 숲에다가 우리 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도로 생태계 파괴 안 할게. 환경단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파괴 안 할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가운데 3m짜리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거 만들게. 그러니까 10km면 10,000m잖아요. 여기에 3m짜리 하나만 만들게. 그러면 숲이 거의 파괴 안 되잖아.
그지 99점 몇 퍼센트 남잖아요. 99.99 몇 퍼센트. 그러니까 괜찮겠느냐 하면서 막 설득을 해서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었어. 우리 숲을 보면요. 숲에 이제 생태계를 전문가들은 아니까 하지 말자가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숲에는 숲의 중심에 살려고 하는 중심종들이 있고 바깥에 살려고 하는 가장자리 종이 있어요. 중심종들은 포식자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사자, 호랑이, 곰, 뭐 늑대, 여우 이런 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재개발하면서 싹 거의 다 사라졌잖아. 누구밖에 없네 지금. 멧돼지. 곰이랑 멧돼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싹 다 죽었거든요. 이런 원리 때문에 죽었는데 그때도 방가했습니다. 또 가장자리 종들, 주로 초식 동물들, 다람쥐, 청설모, 토끼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애들이 여기 살아. 근데 이제 가장자리 종들은 외부랑 접촉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또 있고 이 중심에서 영역을 딱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 애들 먹고 살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 여기에다 길을 낸 거예요.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어디가 됐어? 가장자리가 됐지. 그래서 중심종들이 여기밖에 못 사는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이제 이걸 설명했을 때도 정치인들이 뭐라 하셨냐면 아유 그러면 가장자리 종이 많이 살고 걔를 먹고서는 중심종이 먹을 게 많네 이렇게 설명 이제 하면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만큼 살던 이제 중심종들이 살 곳이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를 내려온 거야. 그럼 뭐 하겠어? 싸우겠지. 막 물어뜯고 해. 그랬더니 아까 해달이 줄어든 것처럼 해달이 줄어드니까 뭐가 늘어났어? 성계가 늘어났잖아. 똑같아. 중심종이 죽으니까 가장자리 종 수가 막 늘어난 거야. 그랬더니 숲에 있는 막 풀 같은 게 막 싹 사라지는 거야. 얘네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숲이 망가졌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위에도 똑같아. 이렇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서식지 단편화라는 효과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숲 한 개 그냥 싹 망했어요. 도로 이거 3m짜리 건설했는데 10km짜리 숲이 망했어.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이 경우를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아픈 일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마칠게요.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A산, B산이 있어. 보통 동물들이 A산에서 B산으로 어떻게 넘어가겠니? 여기 이제 노루가 있었다 진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겠지. 그지?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여기다 도로를 넘겨. 우리 이거 중심종이라 생각하자. 노루라 하지 말고 이거 뭐 곰 정도로 생각하자. 도로 생기니까 얘가 여기로 안 가. 여기로 안 가고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가 조금씩 파괴되는 거가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치가들이 얘네가 여기를 못 가서 그렇구나. 그래서 뭘 놔주냐면 에코 브릿지라고 생태 통로를 만들어. 들어봤어요 이런 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좀 들어가 있어서 생태 통로는 자연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 맞아, 자연 보호 돼. 없는 거보다 나은데 이제 그냥 실제로 동물들이 쓰냐 해서 CCTV 달아보면 노루도 좀 지나가고 토끼도 실제로 지나가. 가끔씩 곰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효능 있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봐요. 이렇게 하나의 서식지였는데 이거 잘라놨지. 서식 단편화가 일어났어. 근데 이렇게 하나의 산이었는데 뭐 지금 만들었냐 가운데. 이거 또 잘린겨. 통로를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여기가 또 가장자리로 작용해버린 거야. 이렇게 잘려가지고 통로 때문에.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생태계를 망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생태 통로 뭐냐면 요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불 다시 꺼줄래?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아까 뭐 도로 한 개 생긴 게 무슨 가장자리 봐봐.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 하나 생기면 여기로 동물 지나다니겠나? 중심종 절대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월봉 생태 통로 이런 식으로 여기로 다니라고. 근데 이게 더 단편화를 일으켜가지고 생태계를 말아먹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이용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말아먹었어. 세금 겁나 쓰고. 끝. 수고했습니다.